자, 이제 저희가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실제로 저희가 여러 변수들을 분석을 해보는, 실전으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이제 저희들이 해봐야 할 것은 이 앤디마키라고 하는 객체의 그 모든 기본적인 통계를 뽑아보는 겁니다. 각 변수들의 기본적인 통계를 뽑아보는 건데, 그런 기초 통계를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명령어가 서머리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. 그래서 서머리 다음에 여러분들의 객체, 지금 가지고 있는 객체를 객체 이름을 넣고 명령어를 실행해 보면 지금 이런 기초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지금 이 앤디막이라고 하는 객체에는 이어라는 변수부터 tfr_c라고 하는 그런 변수들까지 놓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어라고 하는 변수에는 최소값, 그리고 첫 번째 4분위수, 중간값, 평균, 세 번째 4분위수, 그리고 최대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어라고 하는 변수는 저희가 연속형으로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 요소가 누메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변수는 이런 6개의 통계를 보여주게 됩니다. 지금 그 CDR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최소값부터 첫 번째 4분위수, 중간값, 평균, 세 번째 4분위수, 그리고 최대값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에는 지금 미싱 값이 없어요. 그래서 결측 값이 없는 겁니다. 근데 LE0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여기에 NA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즉 똑같이 다른 어떤 기초 통계 값을 보여줬지만 이 LE0라고 하는 것에는 이 미싱 값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미싱 값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정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.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만들 때 보면은 2015년에 이 LE0라고 하는 값은 그 미싱 값으로 되어 있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사례수, 즉 결집값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근데 다른 변수들에는 결집값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TFR_C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지금 LLF가 15 그리고 REPL이 18, 하이가 13이라고 하는 다른 변수들과는 다른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. 이 통계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cut이라고 하는 변수를 그런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cu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에 설명드리지 않은 건데 이 cu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만든 변수는 이 변수가 뭐 팩터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팩터의 형태를 띠게 되니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cut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범주형 변수를 만드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새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변수는 팩터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. 그래서 그 팩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팩터로 되어 있는 변수는 각 범주의 사례수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어_c는 우리가 이 범주형 변수를 만든다고는 했지만 이게 범주형이라고는 어디서도 지정하지 않았어요.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변수를 만들 때에는 이런 플로라고 하는 펑션과 그리고 이 빼기라고 하는 연산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지. 그래서 여전히 이어_c라고 하는 변수는 여전히 누메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형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이런 통계를 보여준 거죠. 근데 tfr_c라고 하는 건 cut이라고 하는 이 펑션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각 범주의 사례수를 서머리를 했을 때는 각 범주의 사례수를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연속형 그 서머리라고 하는 명령어는 연속형 변수는 이런 값들 평균 그 최소값부터 이 최대값까지 이런 값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범주형 변수 즉
팩터로 되어 있는 변수는 이렇게 각 범주의 사례수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서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각 변수의 어떤 분포들을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령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몇 가지 변수가 어떤 걸 뜻하는지 알려드리면, 이 CDR이라고 하는 것은 크루드 데스 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. CDR은 크루드 데스 레이트라고 해서 크루드 데스 레이트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조 사망률이라고 하죠. 이 조 사망률은 뭐냐면은 1년 동안 인구 1000명당 몇 명이 죽는지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DR이 5라고 한 1000명당 가장 작을 때는 5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고, 많이 죽었을 때는 1000명당 8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조 사망률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어떤 인구가 노인들이 많을 때,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많을 때에 이 조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사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이에요. 그러니까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이고, 그래서 그 연령을 통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어떤 인구가 이 동일한 연령을 유지했는지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연령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, 그러니까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떤 사망률을 보는 그런 것이 하나가 이제 그 라이프 익스펙턴시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어떤 연령 구조가 똑같다라고 한 상태에서 이 어떤 사망의 환경을 보고 싶다면은, 그런 걸 보고 싶을 때 이제 라이프 익스펙턴시라고 하는 걸 보는데요. 이 라이프 익스펙턴시는 이제 기대 여명이라고 하는 거죠. 특히 이 0세 때 태어나자마자 기대 여명을 기대 수명이라고 하고, 그래서 이거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이 이제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우리가 몇 년을 살 수 있는가를 뜻하는 겁니다. 바로 태어난 아이가 향후 몇 년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,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가장 적을 때는 이제 61년을 살 수가 있었고, 가장 많았을 때는 82년. 이게 아마 가장 최근일 겁니다. 그래서 82년을 살 수 있다. 바로 태어난 아이는 82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은 적어도 이제 되게 아마 20세이고 또 앞으로 또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향후 60년은 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L20라고 하는 거는 출생 시 기대 여명 혹은 뭐 기대 수명이라고도 합니다. 이거는.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변수고요. 또 TFR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토탈 퍼틸리티 레이트라고 하고 퍼틸리티 레이트라고 하고, 한국어로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. 이 합계 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가 끝날 때까지, 즉 그 폐경기가 올 때까지 자녀를 평균 몇 명이나 낳는지를 뜻하는 거고, 통상 저희가 이제 50세, 49세, 그러니까 50이 되기 전인 49세 혹은 45세가 되기 전인 44세까지 합계 출산율을 구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폐경기가 와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기초적인 변수들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